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살다가 이런 일도 겪는구나 싶으면서도 제가 겪으면서도 믿기지 않았던 일이에요. 지금 생각해봐도 황당하고 소름이 돋더라고요. 제가 이혼한 지 1년 정도 됐을 때였어요.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혼자 아이 키우면서 직장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이 챙기고 출근하고 야근하고 집에 오면 밤 10시가 넘어서더라고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회사에 새로운 팀장이 있었어요. 박 팀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새로운 상사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업무 미팅을 하다 보니까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정확히 어디서 본 건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야근을 하고 있는데 박 팀장이 제 자리로 와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커피 한 잔 할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목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기억이 번개처럼 떠올랐어요. 설마, 민수야? 박 팀장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맞았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1년 동안 사귀었던 첫사랑이었어요. 무려 15년 만에 다시 만난 거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밤새 이야기했어요. 서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결혼은 어떻게 하게 됐는지. 박 팀장도 결혼을 했더라고요. 아내와 고등학생 딸 하나가 있다고 했어요. 너 이혼했다고? 왜? 박 팀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동안 혼자 감당해왔던 모든 게 쏟아져 나왔어요. 전 남편의 외도, 이혼 과정에서 겪은 모욕, 혼자 아이 키우는 어려움. 박 팀장이 제 손을 잡으며 말하더라고요. 많이 힘들었구나. 이제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이혼 후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 이후부터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박 팀장은 제가 야근할 때마다 저녁을 사주고 제 업무를 도와주고 아이 때문에 급하게 조퇴해야 할 때도 이해해 주더라고요. 다른 직원들이 팀장님이 유독 지은 씨만 챙겨주시네요 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상사의 배려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모르게 박 팀장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아이 열나서 병원 가야 하는데. 가세요. 업무는 제가 처리할게요. 팀장님, 정말 감사해요. 뭘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박 팀장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어요. 대학교 때 저를 보던 그 눈빛이더라고요. 아, 이거 위험하다 싶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도 이미 기울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 회사에서 중요한 거래를 위해 부산으로 2박 3일 출장을 가게 됐어요. 저와 박 팀장, 그리고 신입사원 한 명이 함께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출장 당일 아침에 신입사원이 갑자기 코로나에 걸렸다고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하죠? 오늘까지 프레젠테이션 준비해야 하는데. 박 팀장이 고민하더니 일단 우리 둘이 가서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부산 도착해서 호텔에 체크인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호텔에서 실수로 더블룸을 하나만 예약해둔 거예요. 원래는 신입사원과 제가 트윈룸을 쓰고 박 팀장이 싱글룸을 쓰기로 했었는데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오늘 만실이라 다른 방을 드릴 수가 없어요. 프런트 직원이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박 팀장이 다른 호텔을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괜찮아요. 어차피 내일 아침 일찍 프레젠테이션 준비해야 하니까 그냥 여기서 지내요라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제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분명히 제 마음 어딘가에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호텔 방에는 더블 베드가 하나 있었어요. 박 팀장이 제가 바닥에서 잘게요라고 했지만 제가 괜찮아요. 어른끼리 뭐 어때요라고 했거든요.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옛날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대학교 때 추억, 왜 헤어지게 됐는지. 그때 널 놓친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박 팀장이 갑자기 진지하게 말하더라고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팀장님, 우리 둘 다 기혼자잖아요. 나는 이혼했고, 당신은 결혼했잖아요. 내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아. 그때 박 팀장이 제 손을 잡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아니, 뿌리칠 수가 없었어요. 15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앞에서 이성을 잃었던 거죠. 우리는 그날 밤 선을 넘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키스는 했지만 더 이상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한 경계를 넘은 거였죠. 출장에서 돌아온 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박 팀장은 저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고, 저도 그를 보면 심장이 뛰었어요. 점심시간마다 단둘이 식사를 하고, 퇴근 후에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물리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지만, 감정적으로는 완전히 불륜 상태였어요. 당신 때문에 잠이 안 와.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서로를 원하면서도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특히 박 팀장은 가족이 있으니까 더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조심해도 회사에서 우리 사이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챈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요즘 박 팀장하고 지은 씨 사이가 이상하지 않아? 맞아. 둘이 항상 붙어 다니잖아. 출장도 둘이만 다녀오고. 설마 둘이 사귀는 건 아니겠지?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저는 불안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팀장님, 사람들이 알아가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조심하자.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회사 전체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인사팀에서 저를 불렀어요. 지은 씨, 박 팀장님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업무상 가깝게 지내는 거예요. 출장에서 같은 방을 쓰셨다고 들었는데요. 그건 호텔 실수였어요. 하지만 인사팀은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어요. 며칠 후 인사위원회가 열렸고 박 팀장과 저는 따로 조사를 받았어요. 물리적인 관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선을 넘었습니다. 박 팀장이 솔직하게 털어놓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지옥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박 팀장이 집에 가서 아내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나 봐요. 다음 날 제가 퇴근하고 집에 도착했는데 아파트 현관 앞에 40대 여성이 서 있더라고요. 당신이 지은 씨죠? 누구세요? 박민수 아내예요. 할 말이 있어요. 그때 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박 팀장 아내가 직접 찾아온 거였어요. 우리 남편이 당신을 오피스 와이프라고 하더라고요. 참 웃기죠? 남의 남편을 빼앗아 놓고 당당하게 회사에서 부부인 척 하면서.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뭐예요? 우리 남편이 당신 때문에 집에 와서 한숨만 쉬고 당신 생각에 잠 못 이루는 건 뭐예요? 박 팀장 아내가 점점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아파트 주민들이 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이혼한 여자가 남의 가정 파괴하는 게 그렇게 재밌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딸이 아빠를 무시하고 있어요. 아빠가 외도한다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웠어요.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당신이 우리 가정을 망쳤어요. 15년 결혼 생활이 당신 때문에 위기에 처했다고요. 아이까지 나와서 엄마 왜 울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제가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 몰라요.
다음 날 회사에 출근했는데 모든 동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지은 씨, 박 팀장하고 정말 그런 사이였어요? 어떻게 기혼자하고 그럴 수 있어요? 가정 파괴자네요.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다 들렸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여직원들이 제 옆자리에 앉더라고요. 언니, 진짜 박 팀장하고 잤어요? 우리도 궁금해 죽겠어요. 팀장님 부인이 회사까지 찾아온다던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변명해봐야 이미 저는 남의 남편을 빼앗은 여자가 돼버렸거든요. 그날 저녁 박 팀장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 팀장 얼굴이 완전히 초췌해져 있더라고요. 집에서 난리가 났어. 아내가 이혼하겠다고 하고 딸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아. 팀장님, 우리 관계를 정리해야겠어. 더 이상은 안 돼. 그때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박 팀장도 결국 자신의 가정을 선택한 거였어요. 그동안 당신에게 의지했던 것도 미안하고 당신을 이 상황에 빠뜨린 것도 미안해. 저도 잘못했어요. 처음부터 선을 그었어야 했는데. 하지만 당신은 혼자잖아. 나는 가정이 있는데 무책임했어. 박 팀장이 제 손을 잡으려다가 중간에 멈추더라고요. 이제는 손도 잡을 수 없는 사이가 된 거였어요. 우리의 스캔들 때문에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직원들은 편을 갈라서 수군거리고 업무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더 큰 문제는 중요한 거래처에서 그런 회사와는 거래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계약을 취소한다는 거였어요. 지은 씨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망가졌어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실적이 줄어들었어요. 동료들의 원망이 하늘을 찔렀어요. 저는 매일 출근하는 게 지옥이었어요. 결국 저는 사직서를 썼어요. 더 이상 이 회사에 있을 수 없었거든요. 팀장님,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아니에요. 이미 돌이킬 수 없어요. 제가 이 회사에 있는 한 팀장님도 힘들고 다른 직원들도 힘들어요. 박 팀장이 말리려고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마지막 날 박 팀장이 따로 저를 불렀어요. 정말 미안해. 당신 인생을 망쳐놨어. 아니에요. 저도 원했던 일이에요. 하지만 난 결국 가정을 선택했잖아. 당신만 희생양이 된 거야. 팀장님이 그런 선택을 할 줄 알았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박 팀장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회사를 그만둔 후 저는 다른 직장을 구하기 위해 면접을 보러 다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 전 직장에서 문제가 있는 직원이라고 레퍼런스를 줬더라고요. 정말 억울했어요. 박 팀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아내와 상담을 받으면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일을 돌이켜보면 정말 바보 같았어요. 감정적 외도도 외도라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몸은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마음으로 바람을 피우는 것도 똑같이 상처를 주는 거더라고요. 박 팀장 아내가 얼마나 아팠을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리고 직장에서 전 연인을 만났을 때는 확실히 선을 그었어야 했어요. 설령 그 사람이 첫사랑이고 아직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말이에요. 감정적 외도는 괜찮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결국 모든 사람이 상처받는 결과만 남았거든요. 여러분도 직장에서 이런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면 제발 저처럼 하지 마세요. 감정을 컨트롤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절실히 느꼈습니다. 지금 저는 새로운 직장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만 이제는 확실히 선을 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정적 외도와 육체적 외도 정말 다른 건일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본 영상은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